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면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할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의, 그러니까 언어 발달 지원 아이의 발달 촉진 방법에 대해서 부산 카톨릭 대학교 이일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어 이해가 느린 아이도 있을 거고, 언어 표현이 느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런 아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이와 엄마의 대화 상황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려고 해요. 일단 아이는 자기가 이전에 맛있었던 과자를 이제 달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음, 그런데 엄마는 지금 아이가 우유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 생각보다 아이는 어떤 그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할 수 있고요. 또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주체로서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일상에서 이런 형태로 뭔가 그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충돌이 꽤 이제 여러 음, 상황으로 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말을 잘 하는 아이일지라도 음,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식의 이제 주고받는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음, 훨씬 더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겠죠. 빈번하겠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도대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음, 또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음, 또 엄마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음, 그리고 일상이 가능한 아이 주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음, 부모가 너무 아이에게 지시하고 금지시키고 음, 엄마 주도로 일상을 끌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언어 이해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 음, 이 아이가 발달적으로 이뤄내야 할 과업이나 성취는 어쨌든 세상사의 다양한 사물이나 자극들, 뭐 사건들을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음, 습득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모든 어떤 표정이나 몸짓을 의사소통 시도라고 생각하시고 음,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듣는 이로서 역할을 하도록, 음, 그리고 아이가 잘 들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보면 아이 머리 위에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걸 많죠. 해라, 저걸 해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제 관찰하시면서 이제 아이와 상호작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 나는 우리 아이가 어휘력도 많이 키우고 또 언어 이해력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방법은 책 읽기예요. 음, 예, 책에 대한 강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대신에 제가 오늘은 상호작용적 책 읽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제목에서도 있듯이 상호작용적 책 읽기니까 음, 엄마가 일방적으로 책을 들고 아이에게 책의 내용을 쭉 읽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음, 책이 장난감이나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을 꼭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책이 아니고 뭐 집에 있던 어떤 뭐 광고지도 상관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때는 글자를 가리키고 주제를 뭐 좀 익히도록 도움을 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책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책이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꼭 단어를 말해야 되고 내용을 이래야 하는지 엄마가 질문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일상의 주제가 끼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음. 만약에 책이 양말에 관한 주제였다. 음. 그러면 아이가 자기 양말을 가져와서 양말을 신고 주고받고 이제 이러는 과정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흔히 읽기 쓰기를 문해력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네, 있잖아요. 자, 이런 문해력을 익히는 기초예요. 음. 그러면 책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쳐도 돼요. 아이가 글자에 관심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되지만 네. 처음부터 글자를 가르칠 목적으로 상호작용 책 읽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이가 책에 관심을 보이고 책에 있는 뭐 단어 하나나 혹은 곰곰이를 가리키면서 뭐 곰곰이를 뭐 집에 있는 곰인형 이렇게 연결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책을 주제로 말하느니 듣느니 상호작용하시면 되고 이제 적절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뭐 질문하시고 이제 답하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이 늦는 아이들의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뭐라고 말해봐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기보다는 우선 엄마가 말로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돌을 앞둔 아이라면 엄마 주스병 뚜껑 열어줘. 뭐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여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스병을 가리킨다. 이러면 어머니가 아이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시면 돼요. 주스 마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주스 마실래? 주스 뚜껑 열어줄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뭔가 우선 뚜껑을 열어달라는 이제 표현을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네.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면 돼요. 주스 마셔. 뚜껑 열어줘.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아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주, 뚜, 뭐 요 정도만 하시면 하면 어머니가 이제 주스 마셔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뚜껑을 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처음에는 주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뉴스 혹은 뚜껑까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더라도 또요 뭐 요렇게라도 네네 요 시기에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한 말로 내가 뚜껑을 뚜껑을 열고 주스를 마실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의 표현이 원인이 됐고, 그래서 내가 말을 했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결과로 뚜껑을 연 주스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거든요. 이제 이런 그 소통의 결과가 아이한테 주어지도록 상호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책 읽기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종종 보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책 읽는 모습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본 한 장면은 어머니가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시는데 아이가 그 뒷장이 궁금해서 이렇게 책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넘기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니야 네네. 하고 거기 있는 글자를 다 읽으시는 분을 네.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 읽기를 어떻게 상호작용적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계획한 대로 오늘은 요 한 권을 제목부터 끝까지 읽어내기. 이게 이제 엄마의 목표인 목표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더 궁금해서 뒤에부터 읽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저 책을 잘 정리해서 책장에 꽂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 주도로 책 읽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지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반응은 안 한다. 말은 안 한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잘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할 때 아이와 이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책 읽기 이외에 일상생활 중에 아이와 의사소통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좀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지만 이제 아이의 입장에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도를 전후해서 어부바, 아뜨, 뭐 또 어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이제 지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금지와 관련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어부바 아뜨를 아이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말하는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음, 상황에서 부모님이 주로 하시니까. 음, 그리고 내가 어부바 하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밖을 나가더라. 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단어를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그래서 문장을 말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는 음, 좀 드물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마다에서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는 맥락이나 음, 그 상황, 또 부모의 표정, 이제 이런 것들을 혹은 부모의 가리키기나 몸짓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얘가 말을 잘 안 해요. 뭐 네.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는데 음, 부모님들이 먼저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네, 알아서 내가 다 원하는 해결이 것들이 된다.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뭐뭐라고 말해봐 이렇게 따라 시키는 경우가 말해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을 따라 말해도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라고 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따라 말하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 집중도 안 되고 굳이 모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엄마가 음,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세요. 예, 음, 그리고 아이가 이제 따라 말하게 하면 그걸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해 주시면 되고, 음, 자, 이때 따라 말하게 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따라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료한 발음으로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적어도 한 세 돌까지 발음이 좀 불명확하더라도 아이가 시도한 음, 것이라면 이제 반드시 반응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 네. 저희가 이제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땐 언제 부를까요? 밥 먹어라. 그렇죠. 네. 이거 정리해. 예, 그쵸. 여기 와라. 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엄마 너무 좋아, 뭐 이제 이런 상황은 정말 좋아요. 음, 그런데 누구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음, 앉아라, 음, 정리해라, 그걸 해라. 자, 이렇게 아이의 이름하고 금지, 지시 이런 식의 엄마의 표현이 항상 연합되어 있는 건 아닌지 좀 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아이의 표현 혹은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게 어머님들이 어머니의 말하기를 조절하셔야 돼요. 음, 예, 저희가 흔히 그 양복쟁이가 재단을 하든 이런 표현을 써요. 음,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머니의 말을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게 재단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아이가 조금 말이 늦다면 너무 길지 않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발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또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눈 맞춤을 잘 안 해요. 또 발달장애 아이들이 눈 맞춤이 어렵다고 하는데 눈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음, 자,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눈 맞춤이 왜 중요할까를 좀 다뤄보면 음, 좋겠어요. 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이제 아이의 눈을 보면서 혹은 아이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엄마의 눈을 봐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눈을 안 보면 엄마가 엄마의 얼굴을 아이 앞에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눈맞춤을 유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눈맞춤이 중요하냐면 엄마가 바라보는 것을 아이가 바라봐야 돼요. 아이가 네. 바라보는 아이의 눈길도 엄마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과자에 까까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엄마가 까까를 혹은 여기 있는 컵을 본다면 이 눈길을 따라가야 아이가 컵을 볼 수 있어요. 네. 엄마의 눈길을 따라가야 아이도 까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눈길 따라가기를 했더니 거기에 까까가 있고 엄마는 거기에 까까라고 이름을 말을 붙이고 했고. 예. 우리가 컵을 보면서 이게 컵이야 라고 엄마가 아이한테 말해준다면 이것 역시 아이는 엄마의 눈을 보고 있어야 되고 엄마가 컵이라고 말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단어, 낱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건 엄마가 이게 뭐다라고 말해주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 발달을 혹은 언어를 습득해 간다라는 건 이렇게 단어를 학습하는 거. 이게 네, 아이의 네. 언어 발달의 시작이에요. 네. 그럼 언어 발달의 시작에 바로 눈맞춤이 있고 눈길 따라가기가 있고 엄마가 대상의 이름 대기가 이어지는 것. 이렇게 연결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하고 같은 사물을 같이 보면서 그때 그 단어를 알려주라.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아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아이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은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간다 하면은 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는가요, 교수님? 네, 가정에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을 때 이렇게 지켜보시면 인지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인지 발달의 지체가 언어 문제랑 연결이 되거나 또 신경생물학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지닌 아이들, 흔히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보통 일반 아이들이라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가리키기를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가리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또 일반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와 공유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하겠다는 이런 식의 흔히 저희가 협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공감하고 공유하려고 시도하는 이제 그런 가리키기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정서적인 신호들을 보이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언어 발달도 늦는데 이제 이런 어떤 정서 심리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에서도 발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간단하게 또래 수준과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이 방송에서 도움을 드렸던 촉진을 좀 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의 어려움을 발견하시고 한 2, 3개월간 어떤 촉진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별로 진전이 변화가 없다면 네.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가정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 언어치료센터 찾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발달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이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이제 이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혹시 필요하시면은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이의 언어 발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